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행복한 세상을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 집에 전 재산을 다 바쳤다 하대.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있잖아. 나라에서 도와주든 후원을 해주든지 살려야지. 옛날에 희생을 많이 했잖아.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제105주년 3.1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산이 10번 바뀌는 100년하고도 또다시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날의 울림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물리적인 거리는 있었지만 우리 울산도 만세운동의 열기가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뜨거웠던 고장입니다. 그런 만큼 순국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잘 간직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이순희 울산 보훈지청장 모시고 3.1 만세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고요. 울산 보훈지청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정책 소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과학 이슈와 이론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과학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야간 관광 활성화 움직임과 그 기대 효과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밤 마실이나 야경 관람 정도는 일상에서 많이 써도 이 야간 관광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간 관광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관광 명소나 관광 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그런 관광을 의미하는데요. 네. 지역의 랜드마크나 맛집, 야시장 등 야간 명소를 방문하고 불꽃놀이라든가 드론쇼 등 밤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관광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야간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네. 야간 관광의 직접 지출 효과는 3조 9천억 원이 되고요. 생산 유발 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고용 창출 효과도 약 4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고 네. 야간 관광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우리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야간 관광에 주목해야 할 이유랄까요? 필요성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원히 잠들지 않는 도시 미국 뉴욕은 다양하고 화려한 야간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네. 뉴욕시는 일찌감치 야간 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야간의 경제활동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야간문화 정책실을 신설하고 야간 정책을 총괄하는 야간 시장을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야간 시장님요? 네네. 그러니까 주야간으로 시장님이 두 분이신 거죠. 그렇군요. 네. 이외에도 영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에서 야간 관광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 관광을 통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 시설이라든가 한정된 시간에만 활용되던 관광 자원을 야간까지 활용함으로써 그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네.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고 내수가 또 증진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야간에도 관광을 하게 되면 2배의 그런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서 야간 관광 명소로 키울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심리대숲도 있고요. 명선도가 요즘 밤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도 있죠. 꽤 여러 곳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울산이 노잼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숨은 명소가 참 많은 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그 명소들도 좋지만 울산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강, 산 그리고 도심이 연결되어 있고요. 해돋이와 해맞이도 가능하고 산업단지의 야경도
있잖아요. 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 지역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야간에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를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적막합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 코스가 낮 시간대에 맞춰져 있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즐길거리나 먹거리, 활동거리가 마땅치가 않고 고래 축제 기간에나 잠시 야간 부대 행사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번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가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울산에서 장생포가 체류형 관광지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길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장 야경도 참 멋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야간 관광지라고 해서 불빛만 화려하게 켜놓는다고 다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하게 사람들이 찾는 명소를 만들려면 울산만의 스토리텔링도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력적인 경관 조성도 중요하지만 야간까지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활동이라든가 음식, 쇼핑, 숙박 등 관광의 요소에서 지역이 가진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엮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식재료로 만든 전주 신미 도시락을 맛보며라는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또 관람하는 펀한 히스토리 나잇이라는 그런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식과 예술을 결합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울산도 이제 울산이 가진 고유의 맛과 멋을 살려서 매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내고 만들어내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간 조명이라는 게요, 빛공해라고 하죠. 식물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또 밤 시간대인 만큼 주변 치안 문제도 확실히 정리가 돼야 할 텐데 야간 관광 활성화에 앞서서 이런 부작용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야간 관광이나 야간 경관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좋은 빛으로 도시의 품격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빛 공해 방지 대책과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대책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빛 퍼짐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빛 공해 방지 LED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조명기구의 광출력 제한을 통해서 빛 공해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뉴욕 야간 시장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야간의 치안 불안 해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야간거리 에티켓 캠페인이라든가 야간거리 청소 서비스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네, 이 조명이 참 멋지게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가 참 매력적이고 풍광도 멋지게 보이던데 정말 중요하군요.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인프라 조성과 유지에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비 사업에 적절하게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울산시와 각 구군이 특히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할까요? 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야간 관광 특화도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공모에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야간 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야간 콘텐츠라든가 야간 명소, 야간 관광 여건을 우수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도시만의 콘텐츠 형성과 홍보 마케팅 방안을 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굿나잇 부산이라는 야간 관광 브랜드로 권역별 야간 관광과 상설, 비상설 콘텐츠를 특화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울산도 태화강변이나 해변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 사업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요. 야간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충분한 교통수단 마련이나 야간 관광 프로그램 보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해 중구에서 야간 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굿나잇 부산이라는 야간 관광 브랜드도 있군요. 야한 울산, 이 브랜드는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울산 지역 야간 관광 산업 인프라 조성과 활성화 방안 짚어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어딘가 마음 한켠이 경건해지는 3.1절 아침인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겠죠. 오늘 집중 인터뷰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이순희 울산 보훈지청장 모셨습니다. 지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 보훈지청장 이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이후에 또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벌써 계절이 바뀌는 3월입니다. 울산 보훈지청도 그동안 참 분주하게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새해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의 역사적인 성격으로 보훈가족과 시민분들이 큰 기대를 안고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울산시 관내 보훈단체와의 보훈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달라지는 보훈제도를 안내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또한 설명제를 계기로 보훈가족 이문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는 무엇보다 보훈이 일상 속의 보훈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고 유공자 예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3.1절인데요. 3.1절 자체야 많은 국민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올해가 105주년이라서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게 다가오거든요. 네. 3.1절은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신분, 직업, 성별, 종교를 막론하고 전국이 하나의 함성으로 울려 퍼진 3.1 만세운동은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독립운동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동으로 이어져 독립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울산에서도 언양, 병영, 남창에서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언양 만세운동은 천도교 종교 조직이 배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4월 2일 언양 장날에 또 그리고 남창의거는 언양의 학성인 씨 문중 중심이 되어서 4월 8일 남창 장날을 기해서 수천 명의 장군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병영 만세운동은 병영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 4월 4일 현재 그 병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시위 행진으로 일제히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4분이 순국하셨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에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그날의 함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울산의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박상진 의사와 외솔 최연배 선생 이렇게 두 분을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두 분을 기리는 사업은 이미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울산 북구 송정에서 출생하여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하여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지만 부임하지 않으시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어열투쟁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1921년 38세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이 목숨이라고 했던 최연배 선생은 일제히 탄압에도 조선의학회를 창립하여 우리말과 글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셨고 한글 연구에 정진하셨던 분이죠. 네. 두 분을 기리는 사업으로는 먼저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실경 뮤지컬 고혼 박상진과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외솔 기념관에서도 전시, 체험, 영상 상영뿐 아니라 한글 한마당 등 행사가 개최됩니다. 네. 그리고 8월경에는 우리 지청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박상진 의사를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8월경이군요. 3.1 운동만 해도 100년이 훌쩍 넘었고요. 지금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도 모두 90대 이상 고령이신데 세월이 지날수록 독립운동의 가치와 또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3.1 운동은
또 나라 사랑 정신이 희미해지진 않을까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국에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애국자는 단 6분이십니다. 이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우리 세대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밝히는 햇불입니다. 일상 속에 보훈이 섬에 들어 나라 사랑한 정신이 개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훈도 쉽고 재밌게 즐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연, 예술 등을 접목한 보훈 문화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6월과 9월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보훈 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 역시 6월과 8월에 울산 대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보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훈도 이제 쉽고 재밌게 즐기는 문화로 만들어 가는군요.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작년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제복을 지급해 드렸는데요. 네. 올해도 그 사업을 이어서 올해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서 전국 17만 월남전 참전 유공자, 울산에는 4,200여 분의 참전 유공자분께 제복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로 인해 참전 유공자분들이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겠군요. 또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보훈 의료 수요에 맞춰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전국 702개소인 이탁병원을 916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 울산 관내에는 현재 22개의 이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3.1절을 맞이해서 울산 시민분들께 꼭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105주년 3.1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순국 선열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함성으로 이뤄낸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중 인터뷰 오늘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울산 지역 독립유공자들을 재조명하고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 정책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순희 울산 보훈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 이슈와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과학 포커스, 울산대 나노반도체공학과 신영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 안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회전 점프와 같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핵과 전자가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 수소 원자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신다고요? 네. 수소 원자는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원소입니다. 네. 수소 원자는 하나로 존재하기보다 두 개의 원자가 쌍을 이뤄서 더 안정한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네.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 자연은 수소 원자의 개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는 더 안정한 상태인 이 수소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원자들의 경우에는 단지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무한계로 생각해도 좋을 만큼 매우 많은 원자들이 결합해서 안정한 상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걸 고체라고 부르죠. 네. 이러한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박된 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이 또다시 필요합니다. 네, 양자역학 이름만 들어도 와, 복잡할 것 같아 좀 긴장이 되는데 양자역학은 수소 원자의 결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물체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땅속으로 우리 사람의 몸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양자역학에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은 같은 양자 상태에 놓이려고 하지 않은 베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벽을 누르게 되면 네. 손가락과 벽에 있는 전자들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베타 원리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冲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는 스핀이라는 성질도 있어서 네.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한 양자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에 의해서 두 개의 수소는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라는 것을 할 수 네. 있고요. 이게 수소 분자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다른 극끼리는 붙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자석을 떠올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수소 원자와 분자의 차이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자보다도 더 작은 하나의 원자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 작은 세계는 큰 세계와 동일한가 하는 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의 수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수소 분자와 같은 세계이냐 이런 걸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과 주변 물체들이 모두 다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이 됩니다. 표면 장력에 의한 물방울의 형태라든가 또는 정전기적인 인력과 청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이크로미터의 세계는 우리가 세고 있는 세계와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는 약 0.1 나노미터, 즉 1앵스트롬의 크기를 갖습니다. 네. 따라서 원자 수준으로 작은 세계의 한계는 1앵스트롬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세계는 단순히 크기만 줄인 게 아니라 네. 그 물성도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작은 세계는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적 해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세계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반도체도 포함이 됩니다. 네, 반도체 분야에서는 또 왜 말씀하신 작은 세계가 중요해지는 건가요? 네, 인텔의 창립자인 무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에 집적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2년에 2배씩 증가해 왔다 이런 관찰로부터 얻어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영원히 지속돼서 컴퓨터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기를 원하는데요. 네. 하지만 1앵스트롬의 한계를 가는 원자의 세계는 언젠가 무어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기술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트랜지스터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 중에는 3차원 적층 구조나 DNA와 비슷한 헬릭스 구조로 이 1앵스트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퓨터 구조도 연구되고 있고요. 최근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1앵스트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과학 코너지만 오늘 3.1절을 맞이해서요. 이 교수님께서 3.1절의 의미를 과학 원리로 좀 풀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거창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네. 3.1운동은 일제히 그 압제 항구에서 전국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힘이 작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결해서 참여함으로써 거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걸 고체에서 상병원화가 일어나는 원리와 비교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고체를 이루는 개개의 원자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온도 변화처럼 외부 조건이 변하면 모든 원자가 함께 움직이면서 고체의 성질이 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둘씩 모인 작은 힘으로 거대한 힘을 만들어냈던 3.1운동 청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원자와 3.1운동을 이렇게 또 멋지게 과학적으로 풀어주실 줄 몰랐습니다. 과학 포커스 오늘은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세계와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 나노반도체학과 신영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3.1절 아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일제 압박에 항거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에서 평화적 시위를 펼친 날입니다. 3.1절을 맞은 이 순간, 이날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나 막상 어디로 나서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에게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소개해 드립니다. KBS 울산 방송국 뒤편 남구 달동문화공원에는 지난 2020년 7월 준공된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탑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건립됐습니다. 기념탑은 당초 독립운동가 고원 박상진 의사 생가가 있는 북구 송정 역사공원에 짓기로 했었는데요. 도심 한가운데라 접근성이 좋고 많은 참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반영돼서 지금의 달동문화공원에 세워진 지 벌써 4년이 돼갑니다. 이 기념탑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울산의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사람 인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기념탑 둘레에는 고원 박상진 의사, 외솔 최연배 선생 등 서훈을 받은 울산 출신 항일 독립유공자 10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쯤 뒤에 병영과 남창, 언양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동구의 보성학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독립운동을 펼쳐온 항일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뜻깊은 3.1절 울산 항일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나들이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3월 1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진,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재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